자, 여기까지 되게 숨차게 왔는데 어때요? 수업 듣기 힘드시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연습 문제를 풀어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복습시키고 연습시키는 데 있는 거니까 좀 연습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모든 영상에는 댓글을 다셔야 돼요. 물론 G클래스에서 출석도 확인되지만 제가 댓글과 크로스체킹을 통해서 댓글이 달리지 않은 친구들은 출석 점수가 부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영상을 다 보셨으면 댓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1주차부터 매 강좌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잘 봤다는 그런 의미로 댓글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복학생들의 경우에 좀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잘 안되면 다시 되돌려 보기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4장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비교적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 중심으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아직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문제 풀기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어요. 난이도가 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놔두고 일단 우리가 4장에서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연습을 한다는 데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제들을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좀 볼게요. 자, 1번에 보시면 다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메탄이 완전 연소한다. 자, 1번입니다. 메탄은 CH4라고 쓸 수 있죠. 이걸 암기하셔야 되겠죠. 자, 메탄이 연소한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한다는 얘기고,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면 CO2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거 아직까지도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수소가 산소와 만나면 H2O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탄소가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고, 수소는 왼쪽에 4개 있는데 오른쪽에 2개밖에 없으니까 2배를 해서 양쪽의 개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소가 여기 2개 있고 이른이 합이 4개가 되는 거니까 4개 되려면 2배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메탄의 연소 반응식을 완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알루미늄이죠. 이거 이제 첫 번째 얘기였고, 두 번째는 알루미늄이 산화된다, 산화한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또 산소하고 결합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알루미늄은 몇 조 원소죠? 3조 원소입니다. 플러스 3가고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죠. 각각의 절대값을 상대방 아래 존재 써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Al2O3라고 하는 산화 알루미늄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알루미늄이 산화 반응을 하면 Al2O3라고 하는 산화 알루미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왼쪽에는 알루미늄 하나인데 오른쪽에 2개니까 여기 2배를 해줘야 같아지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산소가 3개인데 왼쪽에 2개입니다. 같아지려면 2분의 3 하게 되면 약분돼서 양쪽의 개수가 똑같아지죠. 자, 우리는 보통 화학 반응식에서는 분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각각에다 2를 곱해주는 거죠. 2를 곱해주면 4Al 플러스 3O2 그리고서 화살표 2Al2O3. 물론 이 경우도 맞는 식이고 이 경우도 맞는 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좀 눈으로 보기에 편한 식을 쓰다 보니까 정수화해서 쓰는 것 뿐입니다. 자, 이번에는 염수산 칼륨이 열분해서 염화칼륨과 산소가 발생한다. 문제에서 다 가르쳐줬죠. 자, 염수산 칼륨은 KClO3가 되겠고요. 열분해야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삼각형을 해주게 되면 열분해한다는 뜻이고, 염화칼륨은 KCl이 되겠고요. 산소는 O2가 되겠습니다. 양쪽의 개수 맞춰볼까요? K 하나고 Cl 하나인데 산소가 여기 3개 되고 2개예요. 그러면 2분의 3 하면 양쪽이 같아지죠. 역시 2를 다 곱해주게 되면 이 KClO3는 이 KCl 플러스 3O2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식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틸렌은 다음 방정식에 의하여 공기 중에서 연소하여 CO2와 H2O를 생성시킨다. 자, 보세요. C2H4. 자,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면 CO2하고 H2O가 나올 거고요. 2개니까 2배, 수소가 4개니까 2배, 산소는 2는 4, 2는이 합이 6개니까 3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93g의 에틸렌과 1.93g의 에틸렌과 그리고 산소가 5.92g이에요. 둘 중에 한 개 반응물, 불에 붙였을 때 한 개 반응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한 개 반응물은 잠시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 먼저 각각의 몰수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각각의 몰수부터 계산해 보면 1몰의 C2H4, 탄소 12짜리가 2개, 수소 1짜리가 4개.
그래서 합해서 계산해보면 28g의 C2H4가 될 거고요. 자, 계산해보니까 0.0689몰의 에틸렌이 됩니다. 잘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산소는요. 1몰의 산소는 32g의 산소가 될 거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약 0.185몰의 산소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한계 반응물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자, 제가 만약에 사과가 3개가 있고 딸기가 10개 있어요. 그러나 손님이 오면 한 사람당 사과 1개, 딸기 2개씩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몇 세트가 만들어지나요? 딱 보기에도 3개밖에 안 만들어져요. 사과 3개니까. 사과 하나에 딸기 2개. 자, 2사람분. 그 다음에 사과 하나, 딸기 2개. 이렇게 주고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사과가 없잖아요. 딸기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손님 접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과일의 경우에는 뭐가 결정적으로 끝났어요? 사과 때문에 더 이상 접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사과가 바로 한계 반응물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반응식에서 에틸렌이 연소하려면 1몰의 에틸렌이 연소하려면 산소가 3몰이 있어야 되는 거야. 3몰이. 그런데 여기 0.0689몰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3배를 하면 산소는 얼마가 되냐면 0.21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소가 0.21몰이 있나요? 없잖아요. 0.185몰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산소가 바로 한계 반응물이 되는 거예요. 산소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에틸렌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산소가 0.185몰이 있을 때 에틸렌은 어느 정도가 소비가 될까? 보세요. 지금 0.185몰, 3몰일 때, 산소가 3몰일 때는 에틸렌은 1몰이 필요한 거고요. 지금 내가 산소가 얼마 있냐면 0.185가 있거든. 자, 그럼 에틸렌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에틸렌은 0.185 나누기 3 하게 되면 0.06몰이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에틸렌은 이 중에서 0.06몰만큼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과잉으로 있는 거야. 나머지 0.0089몰이 과잉으로. 그래서 산소는 한계 반응물이 되고 에틸렌은 과잉 반응물이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사과 3개, 딸기 10개를 예를 들었는데 거기서는 사과가 한계 반응물이고 딸기가 과잉 반응물이 되는 거죠.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계 반응을 설명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1.93g의 에틸렌이 산소하고 반응했을 때 CO2가 몇 그램 생성되냐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주어진 값을 몰수로 바꿉니다. 자, 1몰의 에틸렌 얼마입니까? 28g의 에틸렌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몰일 때 2몰의 CO2가 발생하는 거야. 따라서 1몰의 에틸렌은 2몰의 CO2를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CO2 g을 물어봤잖아. 그럼 그 몰수를 g수로. 자, CO2는 1몰이 얼마예요? 44g.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6.066g의 CO2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칠판 이동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1kg의 에틸렌이 연소하는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을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어진 값을 먼저 역시 몰수를 계산해야 되죠. 1kg의 에틸렌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뭡니까? 10의 3승g하고 똑같은 거죠. 10의 3승g. 자, 그렇게 하고 나서 1몰의 C2H4, 아까 얼마나 했죠? 28g의 C2H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응식에서 보면, 자, 1몰의 에틸렌이 연소하는데 3몰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반응식 중에서는 공기에 대한 걸 볼 수가 없죠. 제가 그래서 이거는 이론 공기량 계산할 때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먼저 산소 몰수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1몰의 에틸렌은 3몰의 산소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공기 100몰 중에 산소가 21몰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g으로 주어진 에틸렌을 공기의 몰수로 계산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론 공기량 g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1몰의 에아는 얼마입니까?
28.84g 에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고 나니까 14.714g 에어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소 조금 어려웠지만 이론 공기량 계산하는 건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번에 3번 문제. 다음의 화학 반응을 합성 치환, 분해, 단일 치환, 이중 치환, 산화하는 반응으로 구별하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1번 같은 경우는 탄소가 산소와 만나서 CO가 된 거니까 합성 반응이 될 거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중 치환 반응, 3번이 분해 반응, 4번이 바로 산화환원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4번, 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에 할론 소화약제 번호에 해당하는 화학식을 쓰셔. 자, 6번에 보시면 할론은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할론 X, A, B, C, D 첫 번째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탄소의 개수, 두 번째는 플루오린, 세 번째는 염소, 네 번째는 브롬,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요오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요 개수대로죠. 따라서 할론 1202라고 하는 것은 탄소가 하나, 플루오린이 두 개, C에는 없고 브롬이 하나 있다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론 1202는 CF2Br2가 되는 거고요. Br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할론 2402가 되면 이때는 탄소 몇 개입니까? 두 개가 되고 플루오린이 4개, 염소는 없고 브롬이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론 1211 그랬어요. 1211. 그러면 이거는 CF2ClBr이 되는 거고요. 할론 104 하게 되면 이거는 CCl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식을 그린다 그러면 이 경우는 탄소 하나에 플루오린 2개, 브롬 2개 이렇게 치환된 거고, 이 경우는요 탄소 2개, 에탄에서 유도된 겁니다. 플루오린 4개, 그 다음에 브롬 2개 이렇게 치환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탄소 하나에 플루오린 2개, ClBr 이렇게 치환되는 거고, 이 경우는 탄소 하나에 크로로가 4군데에서 치환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번 보겠습니다. 8번. 에탄올 1몰이 에탄올하면 C2H5OH가 될 거고요. 표준 상태에서 완전 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몇 리터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일단 에틸알코올에 대한 완전 연소 반응식을 완결해야죠. 자, O2 반응하겠죠. 탄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 수소가 산소하고 결합하면 H2O 됩니다. 그러면 왼쪽엔 탄소가 2개 있죠. 그러니까 2몰 해야 될 거고, 수소는 6개니까 3배 하면 될 거고요. 산소는요 2는 4, 3는 4 합이 7개, 이 중에 하나가 있으니까 3배 하면 양쪽의 개수가 맞습니다. 자, 1몰의 에탄올, 그러면 1몰의 에탄올 굳이 몰수로 환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주어질 때 몰수로 주어졌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이 경우는 1몰의 에탄올을 연소할 때 산소가 몇 몰이에요? 3몰이죠. 따라서 1몰의 에탄올이 연소하려면 3몰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이론 공개량을 물어보니까 이 산소 몰수를 공기 몰수로 바꿔야죠. 자, 공기 100몰 중에 산소가 몇 몰이라고요? 21몰이라고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자, 그 다음에 공기의 리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1몰의 에어는 어떻게 돼요? 22.4리터 에어. 자, 요걸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계산해보면 320리터 에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9번. 자, 비슷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하시면서 제가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이론 공기량 구하는 거에 대해서만큼은 좀 정립을 하셔야 돼요. 혹시 잘 모르시면 제가 이제 이 이론 공기량 구하는 식에 대해서는 일반화학에서 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일반화학 책을 보시면 연습이 좀 될 거예요. 자, 프로판 가스 3리터, 프로판은 C3H8 3리터예요. 이거 3리터를 완전 연소시키려면 공기가 몇 리터가 필요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먼저 프로판의 연소 반응식부터 완결해야죠. 자, 프로판은 자, 산소와 만나서 CO2와 그리고 H2O가 됩니다. 이 연소 반응식 완결하는 건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못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기본이에요. 탄소 3개일 때 여기 하나니까 3배.
수소 8개니까 4배, 산소는 상위는 6, 합이 10개니까 5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3리터 프로판 가스를 완전 연소시키려고 하는데 공기가 몇 리터 필요하냐? 다만 이때 공기 중에 산소는 20%다. 문제에서 20%라고 주어졌어요. 사실은 우리 공기 중에 21%인데 문제에서 20%라고 주어졌으니까. 자, 문제에서 3리터의 프로판이 연소하는데 공기가 몇 리터 필요하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먼저 주어진 값을 몰수로 바꿔야죠. 자, 1몰의 프로판은 22.4리터 아보가드로 법칙에 따른 겁니다. 자, 그러면 약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몰의 프로판이 연소하는데 산소가 몇 몰 필요합니까? 5몰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프로판 몰수를 산소 몰수로 바꿔줘야 되죠. 산소몰을 바꿨죠. 이렇게 1몰의 프로판이 연소하는데 5몰의 산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공기 100몰 중에 100몰 중에 산소는 문제에서 몇 몰이라고 주어졌어요? 20%라고 주어졌죠. 그럼 이거는 21이 아니라 20몰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20몰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예요? 공기량이 몇 리터가 필요하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 공기량을 자 1몰의 에어는 얼마입니까? 22.4리터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숫자 이렇게 약분 되죠. 그러면 뭐 다 됐죠. 3호 15 곱하기 100 1500 나누기 20 그러면 얼마가 돼요? 75리터의 에어 공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이거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다소 조금 어려워요. 11번도 그렇고요. 이거 이제 나중에 실장을 하고 나면 물과의 물과 반응하는 물질에 대해서 하고 나면 그때 이건 풀어야 될 문제라서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번 한번 볼까요? 16번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 C2H2라고 쓸 수 있고요. 아세틸렌 1몰이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선생님 몇 몰인가? 너무 쉽죠. 자, 우선 산소와의 반응식도 씁니다. CO2 플러스 H2O. 자, 탄소 2개니까 2개니까 2개. 산소는 오른쪽에 몇 개입니까? 2는 4에다가 5개인데 여기 2개밖에 없으니까 2분의 5라고 해야죠. 그러면 2를 전체적으로 곱해주면 2C2H2OO2는 4CO2에 2H2O라고 하는 이런 연소 반응식을 완결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서 1몰의 아세틸렌이 연소하는데 지금 산소가 몇 몰이 필요하냐 이거야. 완전 연소하는데 2몰일 때 5몰이잖아요. 그러니까 2몰의 아세틸렌일 때 5몰의 산소가 필요하다. 뭐 끝났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2.5몰의 산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장에서는요, 이 정도만 좀 보겠습니다. 나머지 좀 다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 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포기할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론 공기량 구하는 거, 이걸 좀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 연소 반응식으로부터 이론 공기량 구하는 연습을 좀 꾸준히 하셔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 거침없이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곧 추석이에요. 저는 영상을 지금 지금 오늘 날짜 대비하면 한 다다음 주 정도가 추석이 되는데 이제 영상을 미리 찍느라고 날씨도 좀 이제 선선해지고 좀 공부하기 좀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누구는 또 교수님 무슨 공부하기 좋은 날씨가 돼요? 놀기 좋은 날씨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못 나가잖아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나가고 힘드니까 집에서 쉬엄쉬엄 공부하면서 또 뭐 공부 한 번 듣고 잘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시고 또 만약에 또 그것도 어려우면 교수님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는요 전화하는 것보다 카톡을 한번 주세요. 정말 답답하시면 그럼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시간 있을 때.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 전화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낮에 일도 하고 물론 이제 저녁에도 이제 집에 가서 쉬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제가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보통 퇴근하고 나서 저녁 때 한 2시간씩 운동합니다. 2시간씩. 요즘은 헬스장을 못 가요. 저도 이제 헬스장 가본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헬스장 다닌 지가 7년 가까이 됐는데 올해 들어서 거의 못 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요즘 주로 이제 저녁 식사하고 나서 걷기 운동을 많이 해요. 이제 걷다 보면 여러분들하고 통화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음악도 듣고 뭐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운동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알차게 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